자, 안녕하십니까. 휴일 오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지난주에는 참 힘든 한 주였네. 셀트한테는, 그죠? 결국 이제 18만 원을 내주면서 17만 9,900원에 마감을 시키는 저놈들도 참 대단한 놈들이고, 그죠? 그러나 저놈들도 대단하지만요. 또 이걸 우리가 끝까지 묵묵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도 더 대단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누가 이겼습니까? 가진 자가 이겼습니까? 그죠? 아니면 계속적으로 물량을 계속 팔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계속 팔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항상 이제 주간 수급을 보지만은 이번 주에는 특히 그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컸습니다. 주간 단위로도 그렇고 또 이제 외국인의 매도 부분에서는 뭐 UBS의 매도가 일방적이었으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 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자사주가 지금 2만 9천여 주 정도 남았는데 이 끝날지 자사주 끝나고 나서도 또 UBS가 매도가 나올지 그런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은 조금 변화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UBS의 매도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걸 뭐 예상할 수는 없겠으나 아무튼 그동안 UBS의 수급의 행적을 보면서 그죠? 과연 이제 앞으로 얼마 정도 남아 있을지 그런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다행히 주말에 미국 시장이 그죠?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맞으면 그죠? 주가가 좀 힘이 없거나 하락을 하거나 하는데 역시 미국 시장은 참 강하다는 걸 그죠? 느낄 수 있겠죠. 우리 시장 같으면은 뭐 그냥 그죠? 그냥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우리가 2, 3년 정도의 글로벌 주식 시장을 보면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죠?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죠? 마이너스. 다른 국가들은 뭐 전부 사상 최고가 갱신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참 뭐가 문제인가. 이건 국내 기관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들. 아직도 우리 국내 기관들은 5년 연속 주식을 지금 팔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왜 그런지는 참 답답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 요 미국 나스닥이 어쨌든 또 뭡니까 그죠? 상승을 하면서 종가로는 아무튼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지금 엔비디아가 참 뭐 대단합니다. 엔비디아 그죠? 최고치를 또 갱신을 합니다. 여기 이제 액면 분할까지 하니까 앞으로 또 그죠? 실적이 워낙 좋은 상태에서 더 사기가 또 쉬워지겠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뭐 20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도 워낙 뭐 미국 시장이 좋으니까 그죠? 그 테슬라는 금요일날은 좀 소폭 상승을 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테슬라와 연동을 시킬 수 있는 2차 전지 쪽이 참 힘든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죠? 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뭐 안배는 뭐 해야 되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 부분을 잠깐 한번 보고, 자,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의 가장 문제는 수급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지난주에 기관들이 1조 2천억을 팔았어요. 물론 뭐 외국인들이 크게 산 건 아니죠. 외국인들이 2천억 샀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뭐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근데 기관들이 어쨌든 지난주에 1조 2천억을 팔고 금융투자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금융투자가 4천억이죠. 그죠? 4천억.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것은 연기금도 5,500을 팔았거든요. 다 팔았어요. 투신, 연기금, 보험 뭐 할 거 없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셀트리온은 사실 외국계 부분에서는 뭐 검은머리 부분 UBS 일방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얘들도 이제 어쨌든 국내 기관들하고 같은 어떻게 보면 그죠? 물량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국내 기관들의 매도가 좀 나오는 부분들에서 얘들이 더 주가를 눌러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예를 들어서 1,000원 빠질 거를 얘들은 누르면서 3,000원 빠지게 만든. 그래서 지난주에 어쨌든 금융차,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그죠? 프로그램과 세트도 프로그램이 지난주에 계속 나왔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죠? 4,000억 나왔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그 투신들은 1,000억.
연기금이 지난주에 말입니다. 5,500을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 셀터 지난주에 연기금이 팔았어요? 그죠? 지난주 연기금은 4일 매수하고 하루 팔았거든요. 그럼 지금 수급이 나쁜 건가요? 셀터한테는? 근데 지금 이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수급은 계속 앞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또 수급이니까 시장이 올라가면.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사실은 지난주에는 좀 간망이었다. 누구를 팔면서 삼성전자를 팔면서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안 팔았으면은 그죠? 외국인들 매수도 크겠죠. 그죠? 근데 이제 개인들이 지난주에 1조를 샀는데 이건 누구? 거기 삼성전자 매수니까. 그래서 제가 수급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시장이 안 좋고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미국 시장이겠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수급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 그만큼 근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장이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도 탄력적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기관들이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지수 부분에서는 우리 코스피가 어쨌든 지난주에 조금 내리긴 했습니다. 그죠?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툭 그러니까 지난주 내내 빠진 거예요. 그죠? 거기에 쉘터가 지난주 내내 빠진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쉘터에 우군이 그동안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래도 앞으로 매수를 계속 해야 될 국민연금 앞으로 기본적으로 뭐 8%까지 채우면은 그 2% 사야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그 정도 사야 되지 않겠어요? 쉘터라는 주식을. 그런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본김에 쉘터를 한번 보면, 그래서 아무튼 지난주에, 그죠? 일주일 내내 좀 하락을 하면서 가슴이 아팠다. 결국은 18만 원을 깼다. 이번 주는 이제 다시 또 시장도 조금 상승을 하면서 안정되면서 셀터도 그렇게 되기를 또 바라보고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을 보면, 자, 수급을 잘 보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 해답을 좀 찾아야 돼요. 우리가 금요일 날도 뭐 졸레오가 유럽에서 퍼스트 무브를 승인받았지만, 주가는 어떻게 돼요? 그동안 쉘터가. 근데 지금 이제 이 수급 구조가 점진적으로 공매도 애들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물량이. 그러니까 유통 물량을, 그러니까 과거에는 만약에 100만 주 가지고 유통 막 시장에서 자지우지하고 누르고 때리고 사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한 30만 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2, 30만 주 가지고. 그죠? 그럼 이것도 지금 점진적으로 뭡니까? 자꾸 연기금이 잠기고 들어가고 있죠. 자주 잠기고 있죠. 또 IMM 잠기고 있죠. 또 개인 큰손들 잠기고 있죠. 지금 개인 큰손들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몇 분들도 지금 그죠? 사업하고 있어요. 지금 뭐 사업하면 실패할 것 같아요. 그죠? 실패할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그거는 영역이니까. 그죠? 투자자의 영역이니까요. 자,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10만 주 좀 크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좀 밀리니까 좀 더 때려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개인들이 이걸 했으니까. 근데 기관들 연기금이 샀어요, 팔았어요? 매수했죠. 그러니까 앞에 봤지만 연기금이 지금 지난주에 연기금이 5,500을 팔았습니다. 셀트는 팔았어요? 안 팔았잖아요. 누구 팔았을까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죽으라고 판 거잖아요. 자, 지난주 한 주 동안에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외국인들이 38만 주 팔았어요. 많이 팔았죠. 그죠? 여기 누구? 딱 검은 머리 신한 놈들하고 그리고 UBS 신한 놈들의 친구 그죠? UBS가 판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이제 많이 샀죠. 이거 개인이 일반 개인일까요? 여기에 큰 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 개인들은 쉽게 팔 개인들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 자, 기관들이 26만 주를 매도했는데 누가 팔았어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앞에 봤죠? 금융투자가 5천억 판 거, 5천억이었나요? 5천억 판 것처럼.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셀터의 운용 애들, 운용 창고. 그죠? 투신, 사모가 좀 이틀 동안에 그냥 퐁 팔았죠, 이놈들이. 그러니까 금요일날 개건 주식을 민 거는 공매도 몸통이 민 거야. 어디 몸통? 국내 몸통이. 자산운용사회가. 그죠? 연기금 지난주에 간망. 그죠? 간망이잖아요. 그 연기금 전체 시장에서 5천억 팔았죠. 5,500억. 그럼 셀터는 선방하고 훌륭한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5월 달을 보면은 5월 달에 외국인들이 72만 주. 거의 비슷하죠. 근데 5월 달 전체로 보니까 개인들이 13만 주 팔았습니다. 5월 달 전체로 보니까 기관들이 62만 주를 샀어요. 5월 달 계속 샀죠. 그럼 그러니까 지난주에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일주일 동안 나오면서 셀트도 나온 거. 그러나 전체적인 5월 달은 금융투자 기관들 62만 주 매수해요. 국채는 그랬어요. 이번 주 다시 또 기관들 사겠죠. 왜? 지난주에 좀 많이 팔았으니까 전체적인 시장에서도. 연기금 8만 8천 주, 투신 19만 주, 사모 2만 6천 주 다 매수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주가가 일주일 빠지면서 금융투자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일부 기관들의 매도가 나왔지만 5월 전체로 보면은 뭐예요? 큰 폭의 순매수 62만 주. 그럼 외국인들이 이건 누구죠? 이거는 5월 달에 UBS가 이따가 보겠지만은 60몇만 주예요. 60몇만 주 매도죠. 5월 달에. 그죠? 5월 달에 한 50만 됐고 앞에 산 게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야? 건물이. 그렇게 물량 많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한 20만 주 되는 것이니까. 자, 이거는 이제 뭡니까? 올해 외국인들이 154만 주 엄청나게 많은 것 같죠. 실질적으로 본질 안에 내용을 보면은 150만 주 중에서 테마색 블록딜, 그죠? 테마색 블록딜 약 170만 주, 그죠? 그럼 20만 주 순매수입니다. 여기다가 또 뭐예요? 최근에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누구? UBS, 응? 한 60여만 주. 그럼 오히려 외국인들도 셀트리온에 있어서는 한 70만 주 매수예요. 그쵸? 누가 다 팔았어도? 개인들이 270만 주. 어쨌든 올해 개인 270만 주 팔았습니다. 기관들 170만 주 매수예요. 근데 기관 중에서도 앞으로 셀트의 주가를 크게 부양시킬, 상승시킬 금융 투자는 뭐예요? 49만 주 매수입니다. 매도입니다. 그죠? 이게 가장 큰 호재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 계속 팔아져 있긴다든지 누구처럼, 그죠? 누구는 연기금 계속 좀 팔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사모나 투신이 계속 판다고 한다면 보험이 판다고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셀트의 매도 딱 주체는 누굽니까? 기관들 중에서 금융투자. 금융투자는 뭐죠? 프로그램이에요. 올해 전체 시장에서도 시장 하락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놈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러나 이 부분이 해소되는 부분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올 연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왜? 일본의 계획을 봐서는.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그래서 미국 대선 기간에 미국 시장이 나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기타 법인들. 그죠? 자사주 포함해서 IMM.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 하면 10월 24일부터 셀트를 판 주체가 10월 24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셀트리온에 있어서 합병, 헬스케어 합병. 그죠? 그러니까 지금 셀트는 호재가 한 개도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안 될까?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왜 안 돼요? 저 10년 공매도 저놈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년이야, 10년. 테슬라도 공매도가 거의 한 4, 5년. 그죠? 그게 좀 컸죠, 길었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보통 한 3, 4년밖에 아무리 길어도 그 정도예요. 셀트는 10년이면 이거는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그죠? 이런 공매도 종목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보통 길면 한 4년 정도예요. 거기에 테슬라 봤잖아, 우리가. 그래, 일론 머스크가 공매도의 전쟁까지, 그죠? 선포해서 결국 성공했죠. 셀트는 서회장 과거에 10년 전에 공매도의 전쟁 선포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깽 꼬라진 적 있잖아요. 왜? 이거는 뭐 공매도 이 몸통 새끼들을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그죠? 감당이 안 되니까 물러난 거예요. 다시 이제 지금 말없이 묵묵하게 전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신호탄이 복귀도 복귀지만, 그죠? 자사주 1조 3천억이에요. 이제 1조 한 5천억 돼 가겠다. 이분까지 지금 하면. 그리고 IMM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공매도는 죄송하지만 10년 전의 힘이 아니고
그죠? 10년 전에 이제 거의 9분 5선까지 힘이 다 빠진 거야. 그 상태인데 뭘 걱정합니까? 지금 주가 어디 지난주에 빠졌다고? 그렇게 주식 투자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이런짜리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막 오늘 막 주말에도 너 참 주말에도 뭐 이렇게 난 주말에 좀 쉬니까 좀 응? 보내지 마 좀 제발 좀 카톡 그 소리만 안 듣고 싶어. 그지? 카톡이 그냥 띵띵 그 소리지. 카톡도 많이 오긴 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주분들께서. 자, 이거는 작년에 보면은요, 작년에 개인들이 430만 주 팔았죠. 그죠? 근데 올해 지금 얼마 팔았어? 200몇만 주 팔았죠.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 개인들도 물론 많이 포함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올해는 더 많이 팔 것이고, 그죠? 근데 이제 가장 큰 물량은 뭐죠? 차명 계좌입니다. 차명 계좌. 그리고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 부분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것도 차명 계좌가 막 섞여. 그러니까 이게 뭐 딱 이렇게 찍어 놓으면은, 그죠? 다 의심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셀트리온의 공매도 몸통은 끝까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는 거죠. 자, UBS가 지금 지난주 보니까 딱 19만 4천 주 팔았죠. 많이 팔았죠, 그죠? 지난주에 19만 4천 주 팔았어요. 일방적이잖아요. 그 밑에 누구야? 검은머리 두 놈. 그 검은머리 두 놈이 바로 신한 JP. 이거는 걱정 안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막 UBS가 아니라 메리린치 아니다, 여타마 다른 이런 증권사에서 계속 팔아내면 중장기, 그죠? 사실 메리린치도 한때는 뭐 셀트리온 공매도 창구에서 이제 쇼크바는 창구로 바뀌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좀 거듭가고 뭐. 결국은 지난주에 매도는, 그리고 이제 차명계좌 일부 좀 들어오고, 그거거든요. UBS하고 검은머리예요. 그죠? 둘이서 다 판 거예요. 5월달에 보실까요? 5월달에 보면은 UBS가 54만 주 팔았죠. 5월달에. 누가 가져갔어요? 메리린치가 10만 이상 가져갔습니다. 삼성은 이제 일부 연기금 창구도 좀 포함이 많이 되기는 해요. 그죠? 근데 저번에 이제 IMM의 블록들이, 그죠? NH에서 삼성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럼 삼성도 순수하게는 살짝 순매도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신한 JP. 그러니까 5월달에 신한 검은머리, JP 검은머리, 그리고 테마색으로 의심되는, 아니면 뭐라고 했어요? 차명 성격으로 의심되는, 그죠? 여괴, UBS. 그 물량이잖아요. 그럼 매일 반복되는 물량들인데 뭐. 자, 이거는 5월 10일부터 5월 24일. 이건 제가 왜 해놨습니까? 5월 10일부터 UBS가 지금 11 연속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62만 주예요. 62만 주. 그럼 요 62만 주. 그러니까 5월 10일부터 2주 정도 동안 UBS가 일방적으로 60만 주 판 거예요. 겁나요? 저는 전혀 겁 안 나요. 왜? 주식은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이기니까요. 왜? 매도자는 수량이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매수자는 무한대예요. UBS? 그래, 저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제 주주분들도 받고 있어요. 응? 받고 있다니까? 지난주에 받았는데도 빠져. 그래서 받을 거야. 다 이번 주 또 받을 거야. 새끼들. 해보자고 그래. 자. UBS가 이제 11월 20일, 이건 이제 이 말씀드린 거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UBS가 지난해에 셀트리온 팔고 헬스케어를 샀던 기간이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셀트리온 팔고 헬스케어 샀어요. 그 물량이 113만 주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60 몇만 주였죠? 자, 아까 맞게 자, 한번 보자. 아까 맞게 62만 주였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딱 얘들이 매도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50만 주예요. 50만 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수준으로 순서로 가면 딱 비슷하죠. 그죠? 20일 정도. 그렇잖아요. 그럼 이번 주 정도는 나온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이번 주도. 그러나 얘들이 주가를 팔므로써 주가가 빠진 건 아니에요. 얘들이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얘들은 계속 파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 막으니까.
근데 이제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검은 머리 새끼들이 파니까 이게 주가가 밀린 것이지. 그럼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오르는 흐름이다. 그럼 얘들은 누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신한이든 금융투자든 매수가 연금이 들어오면 주가는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50만 주만 나오면 돼.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요거는 이제 지난 요거는 24년 올해 지금 UBS하고 모간 스탠리가 그죠? 모간 스탠리가 UBS가 160만 주, 모간 스탠리가 76만 주. 이건 뭐예요? 지금 UBS에 매도도 있지만은 테마스에게 블록딜 170만 주 두 개 합해서 그죠? 그거예요. 그거. 블록딜이니까 이거를 뭐 싱스평 뭐 있어요? 이거 없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작년에 DB가 그죠? DB가 67만 주 팔았어요. 그죠? DB는 순수한 이제 개인들이니까 많이 했으니까. 이게 좀 어디 갔나?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제가 다 왔구나.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공매도는 이제 제가 볼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매도 누적 잔고가 150만 주예요. 그죠? 누적 잔고가. 그리고 대체 잔고도 별 필요 없다고 그랬죠. 570만 주. 왜?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요. 어차피 6월 달까지는 변동이 없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신용이라고 그랬죠. 자, 신용이 지금, 보면은 신용 잔고가 뭐예요? 193만 주예요. 일단 200만 주부터 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한 230만 주 근처에서 계속 줄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주가가 좀 약간 크게 하락하면서 이제 200만 떨어지긴 했는데 이 신용은 공매도의 물량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신용의 역할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공매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셀트가 이게 보면은 호가창을 보면은 과거에 공매도 건 것처럼 뭐 위에 걸어놓고 있잖아. 그죠? 계속.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툭 주가가 빠지면은 공매도가 이제 매도 호가에 거니까 만약에 이제 18만 1,000원에 주가에서 밑에 매수가 뭐 한 500주 있었어. 그걸 이제 툭 때려. 그러면 이제 그게 깨져. 그럼 거기다가 뭐야? 2,000주를 탁 걸줘요. 요즘 보면은. 그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공매도 형식의 매도 부분이에요. 공매도를 그러니까 근데 지금 공매도 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의도적인 인위적인 이런 신용 물량 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부분 자체는 결국은 셀트가 230만 주의 피크를 보이고 밑으로 내리는 부분에서 주가도 좀 올라왔잖아. 그죠?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좀 빠진 부분이지만 그러나 스타트는 했다. 그래서 취합을 해보면 UBS의 매도 부분과 이런 신용의 감소 부분이 거의 맞물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대세 상승의 신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중간에 뭐 허전한 것 같은데, 그죠? 뭐 허전하지 않으세요? 이거 했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왜 우리가 셀트를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왜 제가 자꾸 신호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점에서 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주가가 어떻게 매일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최근에 급등했던 이런 종목들도 매일 하이닉스는 뭐 한 방에 올라오고 기아차는 뭐 한 방에 올라오던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은 에코에너지, LS 에코에너지, 그죠? 보니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던데. 이거 제가 작년 8월 달부터 이제 이거 실적이 좋았어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시장을 본 걸로 하진 않았잖아요. 이런 데들도 보세요. 결국은 쉬었다가 효성 뭐 중공업 뭐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셀트가 이 부분 때문에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매출이 4조 6천억입니다. 겁나세요? 주가가? 내년에 영업이익이요. 1조 8천억이에요. 1조 8천억. 겁나요? 그래서 마지막 불꽃을 이제 펴올 시점이 멀지 않았다. 주가는 항상 선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선행하고 막상 그게 현실로 다가오면. 그러니까 2차 전지 쪽도 현실로 다가오니까 이제 주가가 지금은 뭐예요? 그죠? 다가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UBS의 이 매도 부분 앞으로 나와봐야 50만 주인데 만약 나온다고 한다면 그 기준은 작년에 얘들이 셀트리온 팔고 헬스케어를 샀던 그 수량이, 그죠? 그 금액을 그대로 샀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와봐야 50만 주다. 그죠? 그리고 자사주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되면 끝날 것 같다. 2만 9천 주 남았으니까. 그죠? 외국인의 매도는 오히려, UBS의 매도는 오히려 셀트의 대세 상승 신호탄이다. 그 신호탄의 이유, 가장 중요한 게, 물론 하반기에 뭐 PBM 등재 미국 이런 뭐 중요하지만, 이거는 삼성에서 예상한 거잖아요. 삼성이 셀트에 있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몸통 창고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삼성은 셀트리온에, 그죠? 한 번도 좋다고 해본 적이 없는 창고잖아요. 증권사잖아요. 그죠? 그런 증권사가 이제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남은 휴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뭐 쫄입니까? 이런 놈들한테.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가치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